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7일 일요일입니다. 그죠. 무더운 여름,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보기 싫은 책을 보고 있어요. 옆방에는 지금 둘째 아들이 롤이라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옆에서 그죠, 화이팅 하고 응원해 줄 때는 페이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아니고 제가 이래 어떤 주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요. 제가 어떤 뭐 전문 유튜버가 아니거든요.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예전에는 어떤 주로 이제 글을 쓰는 거. 항상, 그죠. 아날로그 감성 때문에 순간순간 뭔가 딱 생각이 나면 뭐 메모를 해두고 어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는, 그죠. 이런 뭐 볼펜, 메모지 아니면 수첩 이런 걸 가방에 넣고 다니고 뭐 항상 생각나면 메모를 해두고 어떤 그게 습관이었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뭐 요즘은 그죠 핸드폰에도 뭐 어떤 메모 기능 이런 게 많죠. 그런데요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날로그 감성이 디지털을 딱 만나는 순간 탁 차단되는 느낌, 다른 세상으로 탁 들어가다 보면 그 전에 있는 기억을 다 까먹는 포맷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좀, 그죠. 어떤 예전에 즉흥적으로 메모나 이런 걸 잘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노안이 오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막 돋보기를 찾아야 돼. 돋보기 어딨지 하고 막 찾아가 쓰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까먹어요. 금방 무슨 생각했지? 뭐가 반짝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그냥 연기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과정. 유튜브도 이래 하다 보면요. 어쩔 때 촬영이란 게 대부분 제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생각나면 찍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 돋보기 찾느니 그냥 겸사겸사 영상으로 남겨두고 나중에는 우리 아들이 볼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남겨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까먹어요. 마이크 하는 거. 뭐 마이크 찾고 어쩌고 막 이래 하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즉흥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막 소리도 이상하고 화면도 이상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그 하다 보면 저 역강 많죠. 역강으로 하는 거를 왜 이제 역강으로 하는 게요. 뭐 어떤 뭐 그죠?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우선이니까 뭐 그냥 뭐 얼굴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은 없는데 그 노안이란 게 참 슬퍼요. 이래 하다 보면 빛을 그죠 맛보고 있으면 막 눈이 부시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어두운 데를 보면 화면이 시커멓게 나와도 제가 눈이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제가 어떤 전문 유튜브였으면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좋은 화질을 생각했을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뭔가 유튜브가 아니고 영상을 찍는 거는요. 저희 그죠 밴드의 회원이신 분이 어떤 기사를 하나 어디 다른 데서 퍼왔습니다 하고 기사를 올렸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어떤 뭐 밴드나 뭐 이런 쪽이겠죠. 어떤 주식 모임 이런 분이 글을 썼는데 내가 민주당에 어떤 뭐 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어떤 그런 국회의원 이런 분의 어떤 보좌관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들리는 이야기가 대주주 요건 이게 50억으로 거진 구축이 들어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찌라시 같은 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나름 뭐 안심해 뭐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간단하게 멘트는 달았지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식은요, 이 주식 시장에는, 그죠? 항상 뭐라고 해요? 면죄부가 따르죠. 그죠? 면죄부가 따라요. 어떤 면죄부? 주식은 항상 자기 책임과 판단하에.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죠? 추천을 하든 뭘 하든 이야기를 하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사놨으면 다른 사람도 막 사기를 바라겠죠. 그래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다 팔고 100% 현금 들고 있으면 어째요? 오르면 안 되죠. 폭락하기를 바라겠죠. 각자의 포지션 따라 바라보는 세상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든 누구든 99.9% 찌라시를 만든다면 그 사람이 왜 찌라시를 만들겠어요?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 목적 하에서 자기가 돈과 노력을 들여서 찌라시라는 걸 막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찌라시는 그냥 찌라시일 뿐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찌라시인지 아닌지 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주식쟁이들은 게을러요. 그죠?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어떻게 뭐 유튜브라든지 간단하게 디지털로 검색을 해서 쉽게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해요. 거기다가 자기 전 재산을 거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방향이 안 맞으면 누군가를 욕을 하죠. 항상 그래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필요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의 유튜브 그런 글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쭉 참고하다 보면 항상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감사 표시는 하죠. 금전적으로 뭔가 지불하는 거 아니니까 이분의 노력을 내가 참고 삼아 하는 거니까 어떤 감사를 표하는데 그 밑에 보면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죠. 근데 그 댓글은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죠? 뭐 수준이 뭐 천차만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요. 제가 해보니까 그죠? 돈이라는 것은 눈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뭐 눈이 달려 하지만요. 결국 그 눈이 달렸다는 뜻은 그죠? 레벨이에요. 레벨. 사람 수준. 그걸 공부한 깊이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뭐 그런 말이죠. 진짜 눈이 달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붙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노력을 하는 방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한 만큼 보인다. 그래 믿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라 뭐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하는 방법. 그죠? 저는 제가 주식을 할 때 10년, 20년, 30년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죠? 말씀드리죠. 저는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주식으로 돈을 잃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다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더 이상 이런 방법 말고 새로운 어떤 돈을 잃는 방법이 있어 할 만큼. 그죠? 주식한 거진 37년, 8년 하면서 돈을 잃는 모든 거는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맞아 보니까 이제는 피하는 방법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정도.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어떻게 해서 내가 속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안 맞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맞았어. 이렇게 해서 삭삭 피했어. 그런 정도. 찌라시, 그죠?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50억이 되더라, 안 되더라. 이런 찌라시가 돈다. 그 사람이 뭐, 땡땡땡 보좌관인데 뭐 이 정도에서 이렇게 돈다 하더라. 그건 진짜 순도 99.999%의 찌라시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이건 가장 돈을 주식쟁이들이 개인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잃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많이 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찌라시예요. 그죠? 이런 걸 믿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접근 방법이 틀려요. 일을 도모하는 것은 누구다? 언제나 사람이다. 그죠?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다. 뭐,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는 하늘이 만든다 할지언정
뭔가를 시작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죠? 사람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내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 영화를 좋아한다. 어떤 영화를 볼 때 그때는 저 작가부터 주연 그죠? 어떤 배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를 좀 보고 이해를 하고 보는 거랑 틀리는 거죠. 과거, 그죠? 과거의 역사도 많이 보면 미래가 보이듯이 우리가 오늘날 정치나 과거 정치나 사람이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었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뭘 해야 돼요? 5년 동안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내가 5년 동안 대응이란 게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떻구나, 어떻구나, 어떻구나. 이거는요,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쟁이는 세상을 주식으로 봐야지, 그죠? 그거를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정치, 이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사람들은 돈을 다 잃는 거예요. 그죠? 하려면 정치를 하면 정치를 하든지, 주식을 하면 주식을 하든지, 그죠? 국어시험인데 답안을 영어로 막 적어놨어.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각설이 길었는데, 어떤, 그죠? 그런 찌라시, 뭐, 보좌관이 이랬다 저랬다.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접근 방법이 틀렸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항상 그랬잖아요. 어떤 접근 방법,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쉽게 구하는 것은 정보도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번씩 제가 그죠, 서점 같은 거 막 이야기하죠. 교보문고 가면 거기에서 책을, 그죠? 신간 새 책도 그냥 오픈해 놨어요. 심지어는 자리도 마련해 놨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책을 다 보고 그냥 탁 얹어놓고 나와도 아무 말 안 해요. 교보문고를 창립하신 분의 의지거든요. 적자가 나도, 교보문고는 적자가 나도 상관없다. 독자들이 언제든지 일반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책을 보고 가도록 개방을 해라. 적자가 나도 상관없다. 그죠? 교보생명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적자 나는 교보문고 막 밀어줘. 그죠? 참 훌륭하신 기업주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시간이 나면 교보문고 가서 거기서 1시간에서 2시간이고 책을 다 보고 나면 그거 다 얹어놓고 와요. 감사합니다 하고 뭐 가끔 가다가 뭐 필요한 책이 있으면 사올 때도 있어요. 근데 소장을 해서 두고 보고 싶은 책이 있고 때로는 그냥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보고 나면 더 이상 그죠 의미가 없는 책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책을 살 때도 있고 보고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주 막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을 다 살 수는 없거든요. 또 가끔 가다 보면 그죠 뭐 요즘은 도서관 시립 도서관 이런 데도 책이 무지 많고 신간도 많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성격에 따라서 그죠 이 경제서적 또 주식이나 이런 거 관련된 책들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만일 찌라시라는 것들, 그런 것들, 또 정치,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려면 사람을 봐야 된다. 저는요, 요즘 이런 걸 봐요.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이런 자서전이 있어요. 또 괜히 정치적으로 짜고 엮일까봐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근데 요즘은, 물론요, 보고 싶어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개인적으로 제가 막 존경해서 보고 저는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내가 적어도 5년 동안은 대응이 되겠다 싶어서 본 거예요. 본 게 아니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죠. 좀 아주 재미없는 책. 킹달러라는 책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여러 가지를 쭉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보좌관이 무슨 말을 했다. 이전에요. 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치를 펼칠까. 이거는 주식쟁이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사람을 봐야 된다했죠. 가면 여기에서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현재 1막 1장 딱 시작됐어요. 그러면 누구세요? 제일 첫 번째는 그죠. 이 나라 대통령이겠죠. 이재명 대통령. 1964년생 12월 22일 생. 틀릴 수도 있어요. 막 생각난 대로 막 엎조리니까. 그죠. 경북 안동 출생. 그죠. 그 오남 이녀 중에 다섯째죠. 밑에는 이남이 있고. 왜 이거를 다 가느냐. 이거, 자식은 필요 없어. 뭐, 이남이 있다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저는요, 오남 이녀 중에 다섯째다. 이걸 딱 생각했을 때, 경북 안동 출신이니까, 지금은 뭐, 그죠. 경북도청이 이전해서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래도 안동은 안동.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남 이녀 중에 다섯째니까,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안동에 살고 있지 않을까? 그 근방에. 그러면 이 나머지 형제들이 살고 있고 안동에 살고 있다면 나중에, 그죠?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대통령 관저 이런 거 막 집 지어주죠. 봉화마을 같이. 그죠? 그럼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만일 돌아간다면 어디다 거기에 대통령 관저를 짓는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 하면 그 부근에 땅을 딱 사두는 거죠. 이런 게 어떤 투기의 힌트. 너무 좀 얄팍하나요? 저는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똥값일 건데, 그래서 안동 이런 데를 그런 것도 나름 조사를 해봐요. 이분의 형제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 그 부근에 살고 있다면 나중에 관저가 들어서기 좋은 위치 또 경호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막 그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살았고 지금은 어떻고 이런 걸 좀 공부를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그죠, 주식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한 어떤 국무총리, 그죠, 김민석 이런 분은 근데 너무 친한 사람은 그렇게 또 비중이 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들어요. 어쨌거나 그죠, 이 나라 어떤 대통령은 중앙대 법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금 야당은 그죠, 막 그냥 극도로 분열 상태. 그래서 야당은 지금 존재감이 없어져요. 미국에서는 민주당이죠. 공화당이 너무 특수하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존재감이 없어지고, 우리나라는 또 반대인 것 같아요. 국힘당이 좀 존재감이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더 이상 뭐 거론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어떤 가치 있는, 그죠, 이번에 민주당 대표로 된 정청래 이분은 1965년생이죠. 65년생 4월생이었는데 제가 3월생이거든요. 4월 18일. 그래서 막 누구는 그래요. 미친놈처럼 그걸 왜 외우느냐 하고. 근데 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봐요. 자꾸 봐요. 힌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정청래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충남 금산 출신이죠. 지역구가 마포구, 그죠? 마포구에 가면 그 공덕동인가? 거기, 그 튀김 막 팔고 하는데, 그 생각나네요. 마포구, 지금 현재 당대표고 서강대 출신이죠.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랑 같이 이번에 붙었던 사람은, 어찌 보면 이재명, 뭐, 어떤 직속 후배, 아니면 뭐 후계자, 그죠? 극도로 좀 아끼고, 그죠? 밀어줬죠. 그래서 나이로 보면 그래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뭐, 후계자라 표현하면 좀 거시기 한 면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친분이 있는 가깝다. 이래봐야지. 박찬대. 이분은 1967년생이고, 오리지널 그 인천 출신이죠. 인천 그 연수구 뭐, 맞죠? 연수구. 갑인가? 을인가? 그죠? 연수구 지역구고,
서울대 출신. 그렇고, 그죠? 이재명 이 대통령이 자기가 어떤 그 시절에, 그죠? 소위 사무실까지 물려준 그 정도로 뭔가 좀 밀어주는 후계 구도였는데, 이번에 당대표 출마해서 졌죠. 근데 이번에 당대표 뽑는데, 여기에서 많은 좀 힌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요. 우리가 과거 신라시대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세력 정치죠. 세력 정치. 근데 민주당은, 그죠. 제가 한 번씩 언급한 적이 있죠. 민주당은 또 어찌 보면 좀 아픔이 많은 비운의 당이라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그죠. 어찌 보면 오랜 기간 탄압을 받다가,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 꿈에도 그린 대통령을 한번 하고, 이후에는 처음 좀 어떤 분열의 어떤 민주당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꿈은 이루었죠. 그렇지만, 그죠. 부산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또 부산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또 이번에는 경북 안동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 이래 보면, 그죠. 호남의 어떤 맹주, 꿈, 이쪽에서 전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부산과 경북, 이쪽에서 모셔온 분들이 또 다 대통령이 돼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정치라는 게. 그럼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 출신. 그리고 당대표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이분은 충남 금산 출신이죠. 충청도. 그리고 또 박찬대. 이분은 또 인천 출신. 다 외지인들이 전부 어떤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호남의 민심은 어디로 갈까? 호남의 맹주는 누가 될까? 그죠? 호남인들 입장에서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남이가 하듯이 뭔가 구심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원로들이, 그죠? 지금도 박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4분 5열 한 상태. 그리고 오리지널, 그죠? 그쪽, 갈래, 호족, 이런 출신들은 다 밀려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항상 어떤 춘추전국 시대, 안정화, 강한 권력을 가진 맹주가 없다 보니까 언제나 춘추전국 시대로 가는 게 호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죠? 아직까지는 좀 그 시기하지만, 진성준이라는 이 사람, 그죠? 우리는 금투세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진성준, 이분은 어찌 보면, 그죠? 성골, 진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면, 어찌 보면, 호남에서는 밀어주는 차세대 어떤, 인재, 인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967년생이죠. 전북, 전주 출신. 물론 지역구는 서울이죠. 강서구, 그죠? 강서구가 지역구고, 거주도 서울, 강서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출신이 그렇다요. 출신이, 그죠? 전북, 전주 출신의 전북대 법학부 나왔고, 전주, 그죠? 동암공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뭔가 분류를 쭉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가계 구도를 그리는 거예요. 큰 흐름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서 그 밑에 정청래의 어떤 행보, 박찬대의 행보, 여기 진성준의 행보, 그리고 어떤 큰 흐름.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 큰 흐름, 가계 구도를 그려봐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정치, 어떤 게 나올 것인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주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지금 대주주 요건이 50%가 될까, 10% 될까? 그거는 누가 왜 반대를 할까? 왜 찬성을 할까? 그럼 앞으로 10억이 될까, 50억이 될까?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방법. 그럼 이번에요, 민주당 그 선거, 이거 유심히 본 적 있나요? 그냥, 에이, 뭐 정청래 당선, 요것만 보셨나? 아니면 세밀하게 뭔가를 보신 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계 구도를 면밀하게 봐야 앞으로, 그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물을 좀 먹고 오겠습니다.